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Artificial Intelligence Enhanced Electrocardiography Derived Body Mass Index as a Predictor of Future Cardiometabolic Disease입니다. 해당 논문은 NPJ 디지털 메디슨이라는 저널에 2024년 게재되었고,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12.4로 헬스케어 사이언시스 앤 서비스 분야에서 상위 0.9%에 해당됩니다. 본 연구는 심전도를 통해서 BMI를 예측하고, 이 예측한 BMI 수치를 통해서 미래의 심장대사질환 발병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는 크게 세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문단에서는 전 세계적인 비만 인구 증가에 따라서 비만과 관련된 심장대사질환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최근에 ECG를 활용한 딥러닝 기술 발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AI ECG 알고리즘은 심장뿐만 아니라 대사장애나 간질환 등의 비심장 질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 연구의 목표를 설명하고 있는데, AI ECG 예측을 활용을 해서 미래의 심장대사 질환 발병 위험이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제안하고, 그리고 변이 자동 인코더 VAE를 이용을 해서 AI ECG, BMI 예측과 관련된 ECG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코호트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BIDMC 데이터로, 이 데이터는 2024년부터 2023년까지 16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이 11리드 심전도와 BMI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추가적으로 다이어그노틱스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디지즈라고 해서 ICD라고 하는 코드, 그러니까 질병 코드를 함께 이 환자에 대한 질병 코드를 함께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UK 바이오뱅크 코호트 데이터셋인데, 이것은 40에서 69세로 구성된 피험자에게서 12리드 심전도와 이 키, 몸무게, 혈압과 같은 신체적인 측정 데이터, 그리고 임상, 대사체, 단백체 및 유전체 데이터가 함께 수집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키와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BMI를 직접 계산해서 BMI 수치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획득한 심전도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0.5에서 100Hz의 밴드패스 필터, 그리고 노치 필터 60, 그리고 리샘플링 400Hz, 그리고 그 10초 데이터 즉 4096개의 샘플을 얻기 위해서 이 제로 패딩을 수행해줬다고 합니다. 심전도로 BMI를 예측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 레즈넷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모델 훈련을 위해서 BIDMC 코호트 데이터에 약 51만 개 정도의 심전도 데이터와 BMI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 이 데이터는 10초의 ECG 데이터였고 8리드의 ECG를 활용을 했습니다. 앞서 측정했을 땐 12리드였는데 왜 8개만 활용을 했냐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저도 그 이유는 12리드 중에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리드 3 그리고 어그멘티드 리드 3개 같은 경우에는 리드 1과 리드 2를 선형으로 조합했을 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4개의 리드를 제외하고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는 60%의 델리베이션 데이터, 그리고 이 60%의 델리베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10%의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리고 30%의 홀드아웃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UKB 데이터셋을 따로 활용을 하였고, 이 해당 데이터의 경우 약 한 4만 개의 ECG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 10%,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90%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 레즈넷 모델을 훈련은 이 BIDMC 모델의 60%로 시키고 10%로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BIDMC의 30% 데이터와 그리고 UKB 데이터셋으로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모델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모델이 예측한 BMI와 실제 BMI 간의 피어슨 코릴레이션 분석과 이 상관계수인 R스퀘어 그리고 민 앱솔루트 에러인 MAE 등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특이하게 델타 BMI라는 바이오마커를 제안을 하는데 이 해당 지표의 경우 이 오른쪽 아래 보이는 선행 연구와 같이 인공지능 모델이 예측한 사람의 나이와 실제 나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델타 AG라는 이런 지표에서 영감을 얻어서 델타 BMI라는 것을 고안을 했다고 하고 이 델타 BMI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인공지능이 예측한 BMI에서 실제 측정된 BMI 값을 빼서 계산이 됩니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이 AI 모델이 심전도의 어떤 특징을 활용해서 이 델타 BMI를 BMI를 예측하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인 VAE를 사용을 해서 ECG 신호의 잠재적인 요인, 레이턴트 팩터를 추출을 했습니다. 또한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은 좀 생소한 그 분석일 텐데 앞선 데이터에서 뭐 단백체, 유전체 이런 데이터들이 획득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 다양한 델타 BMI와 다양한 질병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델타 BMI와 유전적 변이, 뭐 유전자적인 정보에 대한 상관관계 그리고 델타 BMI와 혈장 단백질 프로파일을 분석을 해서 대사나 단백질 수준에서 생물학적인 기전을 탐구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결과를 살펴보면서 앞서 설명드린 분석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30%의 이 테스트 BIDMC 데이터의 30%를 활용을 해서 이 모델을 평가한 거고 테스트를 한 거고 이 모델이 예측한 BMI와 실제 BMI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이 상관계수인 R이 0.65 정도 그리고 R스퀘어가 0.42 정도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UK 바이오뱅크 완전히 다른 데이터셋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실제 BMI와 예측한 BMI 간의 상관관계가 한 0.62 그리고 R스퀘어가 0.39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 델타 BMI가 미래의 심혈관 대사질환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넣어둔 결과입니다. 이 분석은 일반적으로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이런 생존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 콕스 회귀 분석이라는 걸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콕스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하자드 레이시오라고 해서 이 두 그룹 간의 특정 사건, 뭐 예를 들면 질병 발생의 발생률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도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이 델타 BMI가 특정 질병 위험의 증가와 연관되는지를 평가한 표이고 이 논문에서는 델타 BMI의 퍼센타일을 상위 3분위, 그러니까 털타일로 상위 3분위로 나누었고 이 델타 BMI 값이 마이너스 3.74 그리고 마이너스 3.74에서 2.4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텀, 미들, 탑을 이렇게 3분위로 나누었고 그리고 이 결과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하이 델타 BMI, 미들 델타 BMI라고 있는데 이것은 바텀, 제일 낮은 델타 BMI 대비해서 하이가 얼마나 그리고 미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나와 있는 이 1점 몇몇이라고 돼 있는 이 소수점들을 보시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게 HR 값인데 1.15면은 이게 심장대사 질환이 1.15다 이러면은 심장대사 질환이 하이 델타 BMI를 가진 사람이 이 낮은 델타 BMI를 가진 사람에 비해서 15% 더 이 심장대사 질환 유병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이 델타 BMI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대부분의 이 4개의 질병에 대해서 한 15%에서 높게는 26%까지
낮은 델타 BMI군에 비해 유병률이 더 높고, 미들은 조금 하이군에 비해서는 낮지만 한 10%에서 17% 정도로 유병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이 BIDMC 데이터셋이고 이 아래쪽이 UK 바이오뱅크인데, 이 바이오뱅크 데이터셋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UK 바이오뱅크에서는 이 제2형 당뇨회 같은 경우에는 2.28이니까 128%더 유병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델타 BMI가 더 높을수록 이 심장 대사 질환과 관련된 이 질병들의 유병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생명공학적인 분석과 결과가 조금 나와서 빠르고 간단하게 좀 넘어가자면, 먼저 페놈 와이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PWAS라는 분석을 BIDMC 코트셋에서 진행을 했고, 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 BMI랑 다양한 질환 간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것인데, 이 데이터셋 안에 질병 코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했고, 그리고 단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델타 BMI와 1408개의 각기 다른 P코드, 질병 코드 간의 연관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의 결과를 보시면 이 선이 본페로니 코렉션 선이고, 이 위쪽에 있는 게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 결과인데, 보시면 이 델타 BMI가 제2형 당뇨,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등과 같은 이런 심장질환, 그리고 대사질환과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결과에서도 보시면 이 오드 레이시오라고 해서 1보다 크면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1보다 작으면 좀 적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 당뇨병에서 가장 높은 이 연관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분석을 UKB 코트 데이터셋에서도 진행을 하였고, 똑같이 이쪽이 본페로니 코렉션 선, 이 위쪽이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는 질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결과와 비슷한 연관성이 확인이 되었고, 특히 심혈관 그리고 대사성 질환에서 이 델타 BMI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메타볼룸 와이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MWAS 분석을 UKB 코트 데이터셋에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 BMI와 대사 물질 간의 연관성을 평가한 결과이고, 이 대사 데이터가 이 UKB 코트셋에서만 있어서 여기 데이터셋에서만 진행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단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델타 BMI와 1368개의 이 페노타입, 그러니까 대사 물질 같은 것과 이렇게 연관성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이 델타 BMI는 글루타민 그리고 글리신과 같은 대사 물질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그리고 발린, 중성지방 등과 같은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사물질들은 인슐린 감수성과 대사성 질환의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에서는 AI 모델의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MI 예측에 기여하는 ECG 모양 변화, 그리고 이 잠재적인 요인인 레이턴트 팩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BAE를 활용을 해서 이 AI 모델이 ECG 신호의 어떤 특징을 활용을 해서 BMI를 예측하는지, ECG 신호의 레이턴트 팩터를 파악한 후에 이 XG 부스트 적용을 통해서 AI ECG BMI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턴트 팩터를 20개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앞선 레즈넷을 활용한 예측과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VAE 레이턴트 팩터와 그리고 AI ECG BMI를 출력으로 활용을 해서 XG 부스트 모델을 훈련한 결과입니다. BIDMC 홀드아웃 세트에서 이 모델은 0.77의 피어스 상관계수와 0.61의 R스퀘어를 달성을 했고, 이 UKB 데이터셋에서는 0.78의 피어스 상관계수와 0.61의 R스퀘어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타낸 결과는 20개의 가장 중요한 레이턴트 팩터를 확인한 결과인데, 이 그래프에서 X축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SHAP라고 해서 나타난 게 있는데, 이 값의 경우 이 피처가 모델 예측 결과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여하는 게 높고 왼쪽으로 갈수록 기여하는 게 낮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그래프에서 색깔이 빨간색일수록 BMI 예측 성능이 높고, 그리고 파란색일수록 예측 성능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팩터 50번의 경우에는 이 팩터의 값이, 이 피처의 값이 낮을수록 이 BMI 예측 성능이 높고, 그리고 파란색일수록, 그러니까 팩터의 값이 높을수록 이 예측 성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팩터 예시를 들어보면 이 팩터 43번 같은 경우에는 이 팩터의 값이 높을수록 BMI 예측 성능이 높고, 팩터의 값이 마이너스로 갈수록 예측 성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가장 높은 기여도를 가진 5가지의 팩터들을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 이때 해당 그림은 AI 모델이 BMI를 예측할 때 활용한 레이턴트 팩터의 이 변화가 ECG 신호 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레이턴트 팩터의 값이 낮은 경우를 나타내고, 빨간색의 경우에는 레이턴트 팩터의 값이 높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 레이턴트 팩터는 값이 높을수록 AI 모델이 이 학습한 ECG 신호의 특징이 크게 뚜렷하게 잘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시면 레이턴트 팩터의 값이 높은 이 빨간색일수록 이 ECG 신호의 특징을 잘 반영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반영하지 못한 파란색의 경우에는 이렇게 R 피크는 있으나 다른 피크들을 잘 일반적인 ECG 피크의 모양은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AI 모델이 ECG 신호의 생리학적인 의미를 학습을 하고, 이 BMI 예측에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의 결과에서는 이 레이턴트 팩터들과 5가지의 가장 높은 값을 가진 레이턴트 팩터들과 그리고 실제 ECG 특징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 팩터 50과 6은 QRS와 조금 상관이 있었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팩터 50과 팩터 50은 이 R축이나 T축과 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팩터 6 같은 경우에는 BIDMC 데이터셋에서 QRS 듀레이션과 좀 상관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특히 팩터 16번 같은 경우에는 PR 인터벌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팩터 31번 같은 경우에는 UK 바이오뱅크에서 R축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았고, 팩터 43번 같은 경우에는 이 하트레이트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을 공부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일단 델타 BMI라는 지표의 임상적인 의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대규모 데이터셋들을 활용을 했지만 이 현재 연구에서 활용한 모델과 데이터에만 국한이 되는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바이오마커라고 제안을 할 때 뭔가 임상적인 의미가 따로 크게 없는데도 이렇게 좋은 논문에 가는 것을 보고 조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적인 의미가 그래도 좀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인 ECG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지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활용했던 이유를 좀 설명해 줬으면 어땠을까 싶고, 그냥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해졌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